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드디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꾸준히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데 벌써 10번이면은 10주죠. 한 70일 정도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느끼고요. 네, 저희 이제 소설 하다의 애청자분들 계시겠죠? 보면은 갑자기 뭔가 달라지셨다는 걸 느끼겠죠. 여기가 어디지? 항상 제 어두컴컴한 방에 있다가 약간 묘한 데로 왔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이사를 갔나? 뭐 새로운 사무실 얻었나 하실 수 있는데 좀 허무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따라 좀 일정이 있어갖고 약간 평소랑은 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있는 항상 샤이 소설하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소설이 김혜빈 소설가님의 그라이 아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먼저 이제 장편 소설이고요. 방금 이제 이 소설을 다 읽었어요. 방금 읽고 제가 느낀 감상은 일단 뭔가 다르다. 너무 추상적이죠. 뭔가 다르다가 뭘까? 그 다름의 근원?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어떤 소설이야 라고 카테고리화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좀 익숙한 거잖아요.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소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지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있었고, 그걸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소설의 배경만 말씀드리면은 아일랜드 있죠? 저 먼 나라 아일랜드에 한국계 소녀 미라가 발견된 거예요. 한 2500년 전에 미라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면 DNA를 검사를 하니까 한국계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의 미라가 어떻게 해서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발견되게 되었을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목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어요. 날카로운 절단면이. 그런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 미라의 목을 잘랐다는 거잖아요. 자름으로써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소설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일단은 보통 제가 이국적인 소설들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한국 같지가 않다? 좀 한국인데도 외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간적인 지평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낯설다라는 거.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아일랜드라는 그런 곳이 나오면서 한국이란 공간과는 다른 낯섦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낯섦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 아일랜드 이런 뭔가 문화적인, 지역적인 그거를 넘어서는 2024년의 이 시대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만큼의 되게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국의 어떤 인물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다가도 공간의 지평, 시간의 지평이 이 정도가 아니지 하고 확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흥미롭게 읽었던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미라가 발견했는데 한국계 소녀인데 목이 잘라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선형적인, 순행적이든 역순행적이든 어떤 이 비밀을 밝혀나가는 과정으로 서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전혀 제 예상을 빗나갔어요. 이 미라의 비밀을 밝혀지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는 듯이 그 미라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읽으면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야기가 나한테 주겠지라고 좀 기대하고 보는 이야기가 있고,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낯설게 보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후자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지점이 있었고 이 스토리텔링의 자체도 뭐랄까요 그 서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건축처럼 그러니까 뭐 하이어라키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하이어라키? 위계관계를 이루고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 어떤 스토리와 어떤 스토리들이 서로 이제 건축처럼 착착착착착 쌓아 올라가서 어떤 답을 주는 듯한 보통은 우리한테 익숙한 좀 대중적인 서사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어떤 하나의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는 김혜빈 소설가님의 그라이의 소설의 서사는 그런 쌓아간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모자이크? 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모자이크나 프랙탈 그러니까 역시나 하나의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을 이루는 부분들도 역시 똑같은 문양들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부분이 곧 전체인 어떤 큰 뭔가에 기능적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인 뭐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프랙탈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물론 현재의 여성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했던 목이 잘린 미라였던 여성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들이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에 복무한다거나 그런 지점들이 없이 되게 겹쳐진다라는 느낌? 이야기가 곧 이 이야기고 이야기 곧 이 이야기다. 하나 인과관계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도 그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는 느낌이었어요. 대중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냥 따라가서 칙칙폭폭 작가가 이렇게 깔아놓은 레일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안착한다는 느낌인데 마지막 장까지에 가서도 이 작가가 모자이크로 붙여놓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어떤 그 감흥을 혼자 계속 쭉 상상해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 프랙탈 속에 모자이크 조각 속에 모든 인물들이 다 어딘가로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나고 있냐? 폭력으로부터 피해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폭력이 어떤 폭력이냐? 누군가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얘기로 하면 그게 소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이런 소수자가 불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이 소수자로 인해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갑자기 손이 6개인 사람이 태어나. 그러면 불길한 징조다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옛날에 이제 원시 사회의 미개한 사고방식처럼 생각이 들지만 지금 시대에도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그런 두려움, 불안함 때문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고 혹은 이런 소극적인 도망이 아니라 혹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런 폭력이 없는 곳으로 찾아나가려는 그런 여정이 좀 느껴지고요. 어딘가로 떠나는 것에서 이 김혜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아까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생긴 이유가 불안함 때문이라고 한번 했잖아요. 불안함, 의심, 뭔가가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이면 희망. 이들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포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강한 믿음.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정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현재와 과거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아니라 현재가 곧 과거고 과거가 곧 현재로 이어지는 아까 말했죠. 되게 이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한쪽 머리로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한쪽 머리로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얘기라서 좀 더 낯설고 독특하고 그래서 더 재미를 느꼈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낯설고 재밌는 그런 이색적인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우리 김혜민 작가님의 그라이아이라는 소설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20편, 100편을 향해서 소설하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